안녕하세요.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. 고포의 디자인 패턴 중 체인 오브 레스판시빌리티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패턴의 이름을 번역해 보면 책임의 연결인데요. 여기서 책임이란 무언가를 처리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. 이 기능에 대한 구현은 클래스 단위로 이루어지고요. 책임을 연결한다는 의미는 여러 개의 책임을 동적으로, 즉 실행 중에 연결한다는 의미이고요. 이렇게 연결된 기능들은 연결된 순서대로 실행됩니다. 기능을 클래스 단위로 분리해서 구현함으로써 객체 지향 설계 원칙 중의 하나인 단일 책임의 원칙, 즉 SRP를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. 여기서 객체 지향 설계의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. 솔리드라고 불리는 이 원칙은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. 단일 책임 원칙, 개방 폐쇄 원칙, 리스코프 치환 원칙,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, 의존 역전 원칙입니다. 먼저 단일 책임 원칙은 각 클래스는 오직 하나만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개방 폐쇄 원칙은 확장에는 열려 있고 수정에는 닫혀 있는, 즉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리스코프 치환 원칙은 자식 클래스는 언제나 자신의 부모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.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은 작은 기능별로 인터페이스를 작게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. 의존 역전 원칙은 의존 관계를 맺을 때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것보다는 변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으로, 이는 최대한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. 체인 오브 레스판시빌리티 패턴은 이 5개의 원칙 모두를 충족하지만 특히 이 단일 책임 원칙에 중점을 둔 패턴입니다. 체인 오브 레스판시빌리티 패턴의 활용 예인데요. 첫 번째는 URL을 문자열로 입력해주면 URL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해 각 책임별로 처리해서 해석합니다. 즉, 이 책임 1은 URL에 프로토콜을 처리하고 책임 2는 도메인을 처리하며 책임 3은 포트를 처리합니다. 이처럼 책임 1에서 3까지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순서대로 맡은 책임을 수행합니다. 두 번째는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주면 책임 1에서부터 책임 4까지 입력된 신용카드가 어디 회사 것인지를 파악해서 매칭되는 카드를 처리해 주는데요. 예를 들어 삼성카드를 입력해주면 먼저 책임 1에서 이 카드가 국민카드인지를 검사하고 아니므로 다음에 신한카드인지를 검사하고 역시 아니므로 다음에 삼성카드인지를 검사합니다. 책임 3에서 삼성카드가 맞으므로 그에 맞게 처리를 하고 이 책임 4는 더 이상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또 여기에 새로운 카드 회사가 추가될 때에도 기존의 코드는 전혀 변경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카드에 대한 클래스만을 추가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체인 오브 레스판시빌리티 패턴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예시인데요. 앞서 설명한 URL 문자를 처리해주는 기능입니다. 먼저
이 핸들러는 추상 클래스인데요. 책임에 대한 부모 클래스입니다. 책임들 사이에 체인과 같은 연결이 필요하므로 이 선으로 나타낸 것처럼 이 핸들러 클래스 객체는 자신과 동일한 타입의 클래스 객체를 이렇게 넥스트 핸들러라는 이름으로 필드를 가집니다.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책임을 이 세 개의 클래스에서 구현하게 됩니다. 핸들러라는 이름으로 정한 이유는 무언가를 처리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인데요. 이 프로토콜 핸들러는 URL 문자열에서 프로토콜만을 처리하고 도메인 핸들러는 URL 문자열에서 도메인만을 처리합니다. 그리고 포트 핸들러는 URL 문자열에서 포트만을 처리합니다.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구현해 보겠습니다. 실습 구성을 위해서 저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실행을 위해서 터미널에서 npm start를 입력하고요. 그리고 이 index.html에서 open with live server를 실행합니다. 그러면 이런 결과가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신 겁니다. 먼저 이 핸들러 추상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. 추상 클래스로 이렇게 선언했고요. 먼저 자신의 책임을 수행한 뒤에 다음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이 핸들러 필드를 추가합니다. 그리고 이 next 핸들러 필드 값을 지정할 수 있는 메서드를 추가하고요. 그리고 이 프로세스 추상 메서드를 추가합니다. 구체적인 책임에 대한 구현 코드는 이 프로세스 추상 메서드에서 작성하게 되는데요. 이 메서드는 다시 클래스에서 구현될 것입니다. 또 이렇게 프로텍티드 접근자를 가지게 함으로써 이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에서만 이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run 메서드를 추가합니다. 이 메서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요. 그 다음에 자신과 연결된 책임이 있다면 그 다음에 연결된 책임을 수행합니다. 그리고 책임을 수행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. 다음과 같고요. 보시면
처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돔 객체를 생성하고 추가하고 있습니다. 이 메서드를 위해서 index.html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. 이 클래스가 result인 div에 결과가 표시되고요. 그리고 id가 url인 이 input 돔 객체를 통해서 url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. 그리고 추가된 돔에 대한 스타일을 style.css에 추가합니다. 파일은 꼭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. 이제 구체적인 책임 클래스를 추가합니다. 먼저 이 프로토콜 핸들러 클래스입니다. 핸들러를 구현하도록 상속받도록 이렇게 지정했고요. 구현해야 할 추상 메서드인 이 프로세스를 구현합니다.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. 보시면 URL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해당 URL에 프로토콜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출력해주는 코드입니다. 다음은 도메인 핸들러 클래스입니다. 구현해야 할 이 프로세스 추상 메서드를 추가합니다. 코드의 내용은 이 URL에서 도메인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찾아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. 다음은 포트 핸들러입니다. 구현해야 할 이 프로세스 추상 메서드를 구현합니다. URL에서 포트 번호를 찾아서 그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. 이제 지금까지 작성한 클래스들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index.ts에서요. 먼저 프로토콜과 포트, 도메인을 처리하는 핸들러 객체를 정의하고요. 필요한 클래스를 임포트하고요. 그리고 이 핸들러 1, 2, 3을 체인처럼 연결합니다. 가장 첫 번째 핸들러가 이 핸들러 1이므로 가장 먼저 이 핸들러 1이 실행될 것입니다. 그리고
처리할 URL 값이 입력된 인풋 돔과 처리를 수행할 버튼 돔 객체를 얻습니다. 버튼의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하고요. 버튼을 클릭하면 먼저 입력된 URL 문자열을 얻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핸들러 객체인 이 핸들러 1의 run 메서드를 URL 인자로 제공해서 호출합니다. 실행 결과를 보면요. 먼저 URL을 다음처럼 입력합니다. 그리고 해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토콜 포트 도메인이 해석되어져서 그 결과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여기서 URL의 문자열 중 패스를 처리해주는 기능이 필요하다면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패스 핸들러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고요. 이 클래스는 이 핸들러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구현을 하게 되면 됩니다.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 기존의 다른 클래스의 코드는 전혀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코드 작성만으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매우 최적화된 설계 구조에서 나타나는 좋은 모습입니다. 정리해보면 체인 오브 레스폰시빌리티 패턴은 기능 단위로 클래스를 분리하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마치 체인처럼 길다랗게 연결해서 각 기능을 연결된 순서대로 실행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. 기능을 클래스별로 분리하고 구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객체 지향 설계 원칙 중 단일 책임 원칙 및 개방 폐쇄 원칙 등을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. 이상으로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체인 오브 레스폰시빌리티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